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산 그림자가 논도까지 길게 내려와 저녁마다 사람들의 어깨를 조용히 덮어주던 때가 있었어요. 그 마을은 넓지도 않고 이름이 크게 알려진 곳도 아니었지만 봄이면 살구꽃이 우물가에 흩날리고 여름이면 장독대 뒤로 풀벌레 소리가 깊었으며 가을이면 곡식 냄새가 골목마다 퍼지는 곳이었지요. 집마다 낮은 담이 있었고 대문 안에는 마당이 있었고 부엌 아궁이에서는 늘 연기가 가늘게 올라갔어요. 그 마을의 동쪽 끝에는 오래된 느릅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고 그 아래에는 작은 암자가 하나 기대듯이 놓여 있었어요. 기와 몇 장은 내려앉고 문살은 비에 사가 손가락만 닿아도 부서질 듯 했지만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그곳을 헐지도 고치지도 않았어요. 낮에는 아무것도 아닌 낡은 집처럼 보이다가도 해가 산 너머로 기울면 암자 앞 흙마당에는 바람이 먼저 와서 낙엽을 빙빙 돌렸고 지나가던 사람들은 괜히 말소리를 낮추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암자 이야기를 길게 하지 않았어요. 아이가 묻기라도 하면 어른들은 밥이나 먹으라며 말을 돌렸고 장정들이 술 기운에 허세를 부리다가도 그곳 이름이 나오면 숟가락을 내려놓고 헛기침을 했어요. 어떤 이는 그 암자가 오래전 풍년을 빌던 곳이라 했고 어떤 이는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누구도 밤에 그 문 앞까지 가본 적은 없었지요. 겁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을 전체가 한 가지 약속을 지키는 듯 했어요. 그의 늦가을 새로 부임한 현감 한석이 마을로 들어왔어요. 그는 키가 크고 말수가 많지 않았지만 눈빛이 흐리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전임 관리들이 거두어간 곡식과 풀지 못한 송사가 많아 백성들이 지쳐 있었기에 사람들은 새 현감이 어떤 사람인지 숨죽여 보았지요. 한석은 부임 첫날부터 큰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다만 관아 마당에 내려서며 흙 묻은 신을 털고 길가에 엎드린 노인에게 먼저 고개를 숙였어요. 그 모습에 사람들은 조심스레 마음을 열기 시작했지요. 한석이 타고 온 말은 온몸이 밤처럼 검은 수말이었어요. 이름은 먹돌이라 불렸는데 어릴 때부터 한석을 따라 험한 고갯길과 먼 강길을 지나온 충직한 말이었지요. 먹돌은 낯선 마을에 들어서도 놀라지 않았고 북소리나 장터의 소란에도 귀만 한번 흔들 뿐 꼿꼿이 걸었어요. 종복 만복은 늘 그 말을 자랑하며 말했어요. 이 녀석은 주인보다 먼저 길의 기운을 알아보지요.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웃었지만 그날만큼은 웃음이 오래가지 못했어요. 관아로 향하던 길은 마을 한복판을 지나 동쪽 느릅나무 아래 암자 앞을 스치게 되어 있었어요. 해는 아직 높았고 논에는 별을 베고 남은 그루터기가 금빛으로 말라 있었지요. 한석은 고삐를 느슨하게 잡고 천천히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암자 앞에 다다른 순간 먹돌의 발굽이 흙에 박힌 듯 멈추었어요. 말의 목덜미가 파르르 떨리고 넓은 콧구멍에서는 뜨거운 숨이 거칠게 새어나왔어요. 만복이 달려와 고삐를 잡았지만 먹돌은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모두가 길가의 뱀이라도 본 줄 알았어요. 그러나 흙길에는 낙엽 몇 장만 굴러다녔고 암자 문은 닫혀 있었어요. 먹돌은 두 앞다리를 천천히 굽히더니 사람 앞에 절하듯 암자 쪽으로 무릎을 꿇었어요. 그 순간 말의 입가에서 붉은 피가 한 줄기 흘러내렸고 마른 흙 위에 뚝뚝 떨어졌지요. 마을 사람들은 숨을 삼켰어요. 어떤 여인은 물동이를 내려놓다 깨뜨렸고 아이 하나는 울음을 터뜨리려다 제 어미의 손에 입을 막혔어요. 한석은 급히 말에서 내려 먹돌의 목을 감싸 안았어요. 말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눈가에는 이상하게도
눈물 같은 물기가 맺혀 있었어요. 먹돌은 아픈 짐승처럼 울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래 기다린 사람을 앞에 둔 것처럼 낮게 숨을 내쉬며 닫힌 암자 문을 향해 고개를 숙였지요. 한석은 그 모습을 보고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어요. 그는 소란스러운 사람들을 손짓으로 물리고 만복에게 말했어요. 말을 억지로 일으키지 마라. 먼저 그 숨을 살펴라. 만복은 떨리는 손으로 먹돌의 잇몸과 눈을 살폈어요. 평소라면 주먹만 한 힘으로 사람을 밀쳐내던 말이 그날은 풀잎처럼 축 늘어졌지요. 한석은 암자 앞에 떨어진 피를 내려다 보았어요. 붉은 피가 흙 속으로 스며들면서 이상하게 둥글게 번졌고 바람은 잠시 가진 듯 고요했어요. 그 고요함이 더 무서웠어요. 새 현감을 보려고 모여있던 사람들도 어느새 말을 잃었고 누군가 뒤에서 작게 중얼거렸어요. 하필 저 앞에서 저러다니 좋지 않구나. 그 말이 들리자 한석은 천천히 뒤돌아보았어요. 그러나 중얼거린 사람은 이미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다른 이들도 아무것도 모른다는 얼굴이었지요. 한석은 꾸짖지 않았어요. 그 대신 암자 쪽으로 다가가 문 앞의 마른 풀을 살폈어요. 오랫동안 아무도 드나들지 않은 듯 했지만 문턱 아래의 흙은 이상하게 단단했고 지붕 아래에는 작은 방울 하나가 녹슨 끈에 매달려 있었어요.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그 방울은 아주 가볍게 흔들렸고 그 소리는 들릴 듯 말 듯했어요. 그때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오던 늙은 여인 하나가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나왔어요. 등은 조금 굽었고 머리는 서리처럼 휘었지만 눈빛만큼은 아직 흐리지 않았지요. 사람들은 그녀를 월매 할멈이라 불렀어요. 젊어서부터 우물가를 지키며 마을 집안일과 흉년과 기륭을 모두 보아온 사람이었지요. 월매 할멈은 깨진 물동이 조각을 치우지도 않고 암자 앞에 선 한석을 바라보았어요. 그러고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땅속에 너무 오래 누운 것은 말발굽도 그 울음을 듣습니다. 그 한마디에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더 굳어졌어요. 누군가는 할멈을 말리려 했고 또 누군가는 괜한 말을 한다며 혀를 찼지요. 하지만 한석은 그 말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는 월매 할멈에게 가까이 다가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이 암자 밑에 누가 누워 있다는 뜻이요. 할멈은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암자 문을 보다가 피 묻은 흙을 보다가 마지막으로 먹돌에 젖은 눈을 보았어요. 그러고는 입술을 다물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지요. 한석은 더 캐묻지 않았어요. 첫날부터 늙은 여인의 입을 억지로 열게 하면 진실보다 두려움이 먼저 달아날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는 사람들에게 길을 비키라 이르고 먹돌을 조심히 관아 마구간으로 옮기게 했어요. 먹돌은 일어나려 하지 않았지만 한석이 목덜미를 쓰다듬으며 낮게 이름을 부르자 겨우 몸을 일으켰지요. 이상하게도 암자를 지나 몇 걸음 멀어지자 말의 떨림은 조금 잦아들었어요. 그러나 입가의 피는 완전히 참이지 않았고 만복의 소매를 붉게 적셨어요. 관아에 도착한 뒤에도 한석의 마음은 암자 앞에 남아 있었어요. 새로 부임한 관리는 원래 첫날 장부를 살피고 아전들을 불러 인사받아야 했지만 그는 서책을 펼쳐놓고도 글자를 오래 보지 못했지요. 마당에는 낮은 바람이 불었고 부엌 쪽에서는 저녁밥 짓는 냄새가 올라왔어요. 그러나 한석의 귀에는 계속 암자 방울 소리와 먹돌의 거친 숨이 들리는 듯했어요. 그는 붓을 내려놓고 만복을 불러 말의 상태를 다시 묻게 했어요. 만복은 한석 앞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보고했어요. 먹돌은 물을 조금 마셨으나 풀은 입에 대지 않습니다. 상처는 보이지 않는데 속에서 피가 오른 듯합니다. 한석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무거웠어요. 전쟁터도 아닌 평화로운 마을 길에서 평생 겁을 몰랐던 말이 낡은 암자 앞에 무릎 꿇고 피를 토한 일은 단순한 병으로 넘기기 어려웠지요. 그는 만복에게 물었어요. 네가 보기에도 그 말이 무언가를 두려워한 것이냐? 아니면 누군가에게 절한 것이냐? 만복은 한참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두려워한 말은 뒤로 물러납니다. 오늘 먹돌은 물러나지 않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은 한석의 마음을 더 깊은 생각 속으로 밀어 넣었어요. 말이 사람의 죄를 알 수는 없을지 몰라도 길의 냄새와 땅의 떨림은 사람보다 먼저 느낄 수 있지요. 한석은 창밖 어둠이 내려앉는 것을 바라보았어요. 마을의 초가집마다 저녁 연기가 피어오르고 아이들을 부르는 어미들의 목소리가 멀리서 낮게 흘러왔어요. 그 무렵 마을 곳곳에서는 이미 낮의 일이 속삭임으로 번지고 있었어요. 우물가에서는 여인들이 물동이를 채우며 눈치를 보았고 장작을 패던 사내들은 도끼질을 멈춘 채 동쪽 길을 힐끗거렸어요. 어떤 이는 새 현감이 오자마자 묵은 귀신이 움직인다고 했고 어떤 이는 김씨 집안 땅 가까운 곳에서 일이 생겼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런 말들은 입 밖에 오래 머물지 못했지요. 누군가 지나가기만 해도 사람들은 곧바로 김장 이야기나 벽값 이야기로 말을 돌렸어요. 한석은 밤이 깊기 전에 관아 뒷뜰을 걸었어요. 뜰 한쪽에는 작은 우물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새로 쌓은 장작더미가 있었지요. 그는 낯선 마을의 냄새를 천천히 들이마셨어요. 젖은 흙, 오래된 집, 찬바람에 식은 연기, 그리고 어딘가에서 묻어나는 오래된 침묵의 냄새가 있었습니다. 그는 벼슬을 하며 여러 고을을 다녀보았지만 이 마을처럼 사람들이 모두 같은 문 앞에서 눈을 피하는 곳은 드물었어요. 숨기는 자가 하나라면 소문은 시끄럽고 숨기는 자가 많으면 마을은 고요해지는 법이었지요. 밤이 완전히 내려오자 관아 마당은 조용해졌어요. 아전들도 각자 방으로 물러가고 부엌의 마지막 불씨도 재 속에 묻혔지요. 한석은 방 안에 앉아 등잔불을 낮추고 낮에 본 암자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내려앉은 기와 닫힌 문, 녹슨 방울, 단단한 문턱 흙, 그리고 피가 스며들던 자리까지 하나씩 생각했지요. 그는 종이에 암자의 위치와 주변 논밭의 모양을 대강 그렸어요. 느릅나무가 있고 그 뒤로 낮은 언덕이 있으며 옆에는 김씨 문중의 넓은 밭이 이어져 있었어요. 그때 문 밖에서 만복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만복은 방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문살 너머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날이, 먹돌이 잠들지 못합니다. 누가 부르는 것처럼 동쪽을 보고 서 있습니다. 한석은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마구 간으로 가보니 먹돌은 여물통 앞이 아니라 문 쪽에 서 있었고 어둠 속에서도 두 눈이 젖어 빛났어요. 마른 한석을 보자 낮게 숨을 내쉬었지만 고개는 여전히 동쪽 암자가 있는 곳을 향해 있었어요. 그 모습이 사람보다 더 간절해 보였지요. 한석은 먹돌의 이마에 손을 얹었어요. 열은 조금 내렸지만 몸 깊은 곳에 떨림은 남아 있었어요.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네가 본 것이 무엇이든 내가 그냥 지나치지 않겠다. 말이 그 말을 알아들은 것인지 먹돌은 아주 천천히 눈을 감았다 떴어요. 만복은 곁에서 등불을 들고 서 있다가 차마 묻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지요. 마구간 밖으로는 늦가을 밤 공기가 차갑게 내려앉았고 멀리 마을 개 짖는 소리가 한 번 울리더니 곧 사라졌어요. 그날 밤 한석은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덮었지만 귀에는 자꾸 바람 소리가 들렸지요. 처음에는 처마 끝을 스치는 평범한 바람이라 여겼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 소리는 동쪽에서 오는 듯했고 누군가 아주 먼 곳에서 숨을 몰아쉬는 것처럼 길고 가늘었어요. 한석은 눈을 뜨고 어둠을 바라보았어요. 관아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마음속에는 낡은 암자 문 앞에 무릎 꿇은 먹돌의 모습이 다시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한석은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장면을 보았어요. 흰 저고리를 입은 젊은 여인이 느릅나무 아래 서 있었고 그녀의 치맛자락은 흙먼지에 젖어 있었어요.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두 손은 무언가를 꼭 쥐고 있었지요. 그녀는 한석 쪽으로 오지 않았고 다만 암자 문 앞에 서서 오래된 방울을 한번 건드렸어요. 맑지도 탁하지도 않은 작은 소리가 새벽 안개처럼 번졌고 한석은 그 소리에 놀라 눈을 떴어요. 방 안 등잔은 이미 꺼져 있었어요. 아침이 밝기 전 한석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하늘은 아직 푸른 재빛이었고 관아 마당의 풀잎에는 이슬이 맺혀 있었지요. 동쪽 길 위로 옅은 안개가 내려앉아 암자가 있는 방향을 흐리게 감추고 있었어요. 그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잠시 그 길을 바라보았어요. 새로 맡은 고을에서 해야 할 일은 많았지만 가장 먼저 풀어야 할 일은 이미 정해진 듯 했어요. 그것은 세금 장부도 다툰 논독도 아니었어요. 말이 피를 토하며 절한 그 땅의 침묵이었지요. 그날 아침 관아 부엌에서는 아침밥 냄새가 났고 마을 사람들은 여느 때처럼 물을 샜고 장작을 나르고 아이를 깨웠어요.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루가 열렸지만 사람들의 눈은 자꾸 동쪽으로 향했어요. 한석은 첫 조회를 짧게 마치고 아전들에게 오래된 땅 문서와 사라진 사람들의 기록을 모두 가져오라 이르려 했어요. 그러나 그 명령을 입 밖에 내기 전 그는 다시 한번 먹돌을 보러 갔지요. 먹돌은 여전히 풀을 먹지 않은 채 느릅나무가 있는 쪽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석은 그제야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어요. 이 마을에는 아직 이름을 되찾지 못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의 억울함은 사람의 입이 아니라 짐승의 무릎을 빌려 먼저 문을 두드린 것이라고요. 그는 관복 소매를 정리하고 먼지가 앉은 신발을 털었어요. 그러고는 만복에게 말했어요. 오늘부터 우리는 저 암자에 대해 묻는다. 다만 서두르지 말고 겁먹은 사람의 입을 찢지 말고 스스로 흔들리는 사람의 손을 보아라. 만복은 깊이 고개를 숙였지요. 해가 산등성이 위로 올라오자 느릅나무 아래 암자는 다시 평범한 낡은 집처럼 보였어요. 새들이 가지에 앉아 울고 아이 하나가 멀리서 굴렁쇠를 굴리다 어미에게 붙잡혀 돌아갔지요. 그러나 한석의 눈에는 그 암자가 더 이상 빈집이 아니었어요. 오래된 문 너머, 단단한 흙 아래, 말이 피를 토하게 한 무엇인가가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을은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침묵은 이미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금 사이로 세대를 견딘 한 여인의 숨결이 아주 느리게 올라오고 있었지요. 낮의 해가 마을 지붕 위로 완전히 올라오기도 전에 먹돌이 암자 앞에서 피를 토하고 무릎 꿇었다는 말은 우물가부터 장터 끝까지 물결처럼 번져갔어요. 여인들은 물을 쏟다가 바가지 소리를 낮추었고 노인들은 담 밑에 앉아 볕을 쬐다가도 누가 가까이 오면 입을 다물었지요. 아이들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몰라 암자 쪽으로 뛰어가 보려 했지만 어미들이 소매를 붙잡으며 말했어요. 그 길로 가지 마라. 낮에도 조용히 지나야 하는 곳이다. 마을의 아침은 늘 그랬듯이 바빴지만 그날은 바쁜 손끝마다 작은 떨림이 묻어 있었어요. 부엌에서는 콩나물국 냄새가 났고 마당마다 닭이 모이를 쪼았으며 장독대에는 밤새 내려앉은 이슬이 반짝였지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밥상 앞에서 전날 일을 이야기하다가 숟가락을 멈추곤 했어요. 누구는 새 현감이 오자마자 묵은 귀신이 문을 연 것이라 했고, 누구는 암자 앞당이 원래부터 차가웠다며 발을 헛디딘 적이 있다고 속삭였어요. 장터로 가는 길목의 떡집 앞에서는 더 많은 말이 오갔어요. 떡을 찌는 김이 하얗게 피어오르는 사이 사람들은 손에 든 동전을 잊고 전날 본 일을 서로 맞추어 보았지요. 말이 정말 절하듯 꿇었단 말이냐? 한 사내가 묻자 물동이를 깬 여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눈으로 보았다. 피가 흙에 떨어졌고 그 흙이 마치 오래 굶은 듯 빨아들였다. 그 말에 옆 사람들은 떡시루 뚜껑이 들썩이는 소리에도 어깨를 움찔했어요. 그러나 마을에는 그런 이야기를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는 바로 김씨 문중의 어른으로 불리는 김진사였지요. 김진사는 넓은 기와집에 살았고 동쪽 언덕 아래 좋은 밭과 논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나이는 60을 넘겼지만 허리는 꼿꼿했고 말은 늘 부드러웠으나 눈은 계산을 놓지 않았어요. 그의 집 대문 앞에는 하인들이 자주 오갔고 사랑채에는 마을 유지들이 차를 마시러 들렀어요. 사람들은 그를 존중했지만 가까이 앉으면 마음이 편하지 않았지요. 그날도 김진사는 사랑채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에는 대추나무 잎이 누렇게 말라 흔들렸고 방 안에는 따뜻한 차냄새가 맴돌았지요. 마을 아전 하나가 조심스럽게 찾아와 전날 일을 전하자 김진사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아주 천천히 웃었어요. 새로 온 현감의 말이 길에 지쳐 병이 난 것이겠지. 촌사람들은 작은 일에도 귀신을 붙인다. 그는 웃었지만 손가락 끝은 찻잔 가장자리를 지나치게 오래 문질렀어요. 그 모습을 본 하인은 고개를 숙인 채 숨을 죽였지요. 김진사는 곧 사람들을 불러 말했어요. 오늘 장터와 우물가에서 괜한 소문이 커지지 않게 하라. 암자는 오래전부터 마을의 평안을 빌던 곳이다. 새 관원이 와서 함부로 뒤지는 모양이 되면 하늘도 땅도 편치 않을 것이다. 말은 점잖았지만 뜻은 분명했어요. 암자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것이었지요. 그의 조카 김두원이 밖으로 나가며 크게 떠들었어요. 말이 피를 토한 것은 병 때문이다. 누가 암자니 뼈니 하는 헛소리를 하면 김씨 집안이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김두원은 젊고 성미가 급한 사람이었어요. 좋은 비단옷을 입고 다녔지만 걸음은 늘 남의 마당을 밟는 듯 거칠었지요. 그는 장터에 가서도 떡집 앞에 서서 사람들을 흘겨보며 말했어요. 새 현감이 첫날부터 귀신 이야기를 믿는다면 고을이 어찌 되겠느냐. 다들 입 조심하라. 사람들은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가 돌아서면 더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렸어요. 강한 손으로 입을 막으면 말은 사라지지 않고 더 깊은 곳으로 숨어들어 오래 남는 법이었어요. 한편 한석은 관아 안에서 오래된 장부를 펴놓고 있었어요. 종이들은 누렇게 바랬고 곳곳에는 쥐가 갈근 자국이 있었지요. 그는 아전들에게 마을의 땅 문서와 사라진 사람의 기록, 혼인과 이주가 적힌 장부를 모두 가져오라 했어요. 아전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서류 더미를 쌓았지만 누구도 먼저 설명하려 하지 않았어요. 한석은 그들의 침묵을 탓하지 않았어요. 다만 붓끝으로 동쪽 암자, 주변 땅의 이름들을 하나씩 짚으며 그 땅이 누구 손을 거쳐 갔는지 물었지요. 그 질문이 나오자 방 안 공기가 조금 무거워졌어요. 젊은 아전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금은 대부분 김씨, 문중의 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리 내려온 것이라 들었습니다. 한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어요. 오래전이라면 얼마나 오래전인가? 아전은 대답을 망설였고
옆에 있던 나이든 아전이 대신 말했어요. 제 할아버지 때에도 이미 김씨 땅이라 했으니 세대는 넘었을 것입니다. 그 말에 한석의 눈빛이 아주 잠깐 깊어졌어요. 점심 무렵 한석은 직접 마을로 나갔어요. 관복 차림이었지만 많은 사람을 거느리지 않았고 만복 하나만 뒤따랐지요. 그는 우물가에 먼저 들렀어요. 여인들은 물을 햇다 놀라 허리를 굽혔고 물 표면에는 햇빛이 잘게 부서졌어요. 월매 할멈은 우물 옆 낮은 돌에 앉아 젖은 손을 치마에 닦고 있었어요. 한석이 다가가자 그녀는 피하지 않았지만 먼저 말하지도 않았지요. 한석은 정중히 고개를 숙였어요. 어제 하신 말씀을 다시 듣고 싶어 왔소. 월매 할멈은 우물 안을 한참 내려다보았어요. 깊은 물 속에는 하늘이 작게 들어가 있었고 두레박줄이 삐걱이는 소리가 오래된 노래처럼 울렸지요. 그녀는 주위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더니 낮게 말했어요. 나리, 귀신보다 무서운 것은 산 사람의 체면입니다. 체면을 지키려는 집은 때로 죽은 사람의 이름까지 묻어버립니다. 한석은 그 말을 마음에 새겼어요. 하지만 할멈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 물동이를 든 여인들도 모두 고개를 숙인 채 손만 바삐 움직였어요. 그때 멀리서 김두원이 걸어왔어요. 그는 한석을 보고 과장되게 허리를 굽혔지만 눈은 월매 할멈을 향해 날카롭게 움직였지요. 현감 나리께서 몸소 우물까지 나오셨습니까? 촌 늙은이들의 말은 바람 같아 붙잡을 것이 못 됩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은 찬물이 얇게 언 것처럼 차가웠어요. 월매 할멈은 입을 다물고 두레박줄을 정리했어요. 한석은 김두원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조용히 답했어요. 바람도 오래 한쪽으로 불면 지붕을 흔드는 법이지. 김두원은 잠시 말문이 막혔지만 곧 다시 웃었어요. 나리께서는 새로 오셨으니 모르실 겁니다. 동쪽 암자는 우리 마을이 흉년을 피하려고 오래전 세운 곳입니다. 함부로 건드리면 백성들이 불안해합니다. 한석은 그 말 속에 섞인 것과 엄포를 함께 들었어요. 그는 곧장 따지지 않고 암자를 향한 길을 바라보며 말했지요. 백성이 불안한 까닭을 알아보는 것도 내 일이다. 말은 낮았지만 그 낮은 소리가 김두원의 얼굴에서 웃음을 조금 거두어 갔어요. 그날 오후에는 암자 앞길이 더 조용해졌어요. 평소에도 사람이 많지 않았지만 이제는 모두 일부러 다른 길을 택했지요. 장을 보러 가는 여인들은 먼 논둑을 돌아갔고 아이들은 느릅나무가 보이기만 해도 발길을 돌렸어요. 암자는 밝은 햇살 아래 있었지만 이상하게 문 앞 그림자만은 길게 누워 있었어요. 만복은 한석 곁에서 그 문턱을 바라보다가 말했다가 삼켰어요. 한석이 물끄러미 보자. 만복은 조심스레 말했어요. 나리, 저곳은 사람이 피하는 집이 아니라 사람이 지키는 집 같습니다. 한석은 그 말을 듣고 암자 주변 흙을 살폈어요. 표면에는 마른 풀과 낙엽이 쌓여 있었지만 어느 한쪽은 누군가 최근에 밟은 듯 흙이 눌려 있었어요. 어제 먹돌이 무릎 꿇었던 자리는 아직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피가 떨어진 곳은 어두운 갈색으로 굳어 있었지요. 그런데 그 옆에 재 같은 가루가 뿌려져 있었어요. 한석은 손끝에 묻혀 냄새를 맡아 보았어요. 향도 아니고 부엌재도 아닌 무엇인가를 태운 뒤 급히 흩뿌린 냄새였어요. 한석은 아무 말 없이 그 재를 작은 종이에 싸두었어요. 만복은 주위를 살피며 낮게 말했어요. 어젯밤 누군가 다녀간 듯합니다. 한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낮에 소문을 막으려는 자는 밤의 흔적도 지우려 할 것이었지요. 그는 암자 문고리를 잡아보려다가 손을 멈추었어요. 아직 문을 열 때가 아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열어야 했고, 누군가 감추려는 자가 스스로 불안해하도록 시간을 주어야 했어요. 오래 묻힌 진실은 힘으로 끌면 더 깊이 숨어들기 때문이었지요. 해질 무렵 한석은 관하로 돌아와 아전들을 다시 불렀어요. 그는 동쪽 암자 주변 땅의 세금 기록을 따로 빼게 하고 지난 세대 동안 그곳과 이어진 혼인 기록도 찾으라 했어요. 아전들은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명을 거역하지 못했어요. 한나이 든 아전은 장부를 넘기다 손을 떨었고 그 모습이 한석의 눈에 들어왔어요. 한석은 그를 꾸짖지 않고 차분히 물었어요. 그대 손이 떨리는 까닭이 추위 때문인가? 아니면 글자 때문인가? 아전은 끝내 대답하지 못했어요. 밤이 오기 전 월매 할멈이 관아 뒷문으로 찾아왔어요. 그녀는 바람에 마른 잎처럼 조용히 서 있었고 품에는 작은 보자기 하나를 안고 있었지요. 문지기가 알리자 한석은 그녀를 안으로 들였어요. 할멈은 방에 앉지도 않고 서서 말했어요. 나리, 제가 아는 것은 모두 들은 말뿐입니다. 들은 말은 칼보다 약하지만 오래 품으면 가슴을 베기도 합니다. 그녀는 보자기를 풀어 낡은 조각 천 하나를 꺼냈어요. 색은 거의 빠졌지만 가장자리에는 가는 꽃무늬가 남아 있었어요. 한석은 천 조각을 받아 등잔 가까이 가져갔어요. 오래된 홀레복에서 뜯어진 듯한 비단이었고 흙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배어 있었지요. 월매 할멈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 어미가 죽기 전에 말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 마을에 은채라는 처녀가 있었고 혼례 전날 밤 사라졌다고요. 사람들은 도망갔다 했지만 제 어미는 그 아이가 도망갈 사람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한석은 조용히 물었어요. 그 천은 어디서 난 것이오? 월매 할멈은 손가락으로 동쪽을 가리켰어요. 어릴 적 느릅나무 밑에서 주웠습니다. 어미가 제 손에서 빼앗아 태우려 했으나 제가 울며 숨겼습니다. 그때 어미가 말했습니다. 이 무늬는 은채 어미가 딸 혼례에 쓰려고 밤새 수놓은 것이다. 그러나 그 뒤로는 아무도 은채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할멈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오래된 슬픔이 소금처럼 말라붙어 있었어요. 한석은 천조각을 정중히 접어 탁자 위에 놓았지요. 그 순간 바깥마당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어요. 만복이 급히 들어와 허리를 숙였어요. 날이 김씨 집 하인이 관아 앞을 서성이다가 달아났습니다. 누군가 할멈이 온 것을 본 듯합니다. 월매 할멈의 얼굴이 굳었어요. 한석은 그녀를 안심시키듯 말했어요. 할멈이 말한 것은 내가 들었고 이제 그 말은 혼자 가진 짐이 아니오. 그러나 할멈은 고개를 저으며 또렷하게 한마디를 남겼어요. 나리께서 그 땅을 열려거든 먼저 누가 삽소리에 식은땀을 흘리는지 보셔야 합니다. 그 말은 전날 우물가의 말보다 더 분명했어요. 한석은 월매 할멈을 뒷문으로 조용히 돌려보냈고 만복에게 그녀가 집까지 안전히 가도록 멀리서 지켜보라 했지요. 밤길에는 안개가 깔리기 시작했고 관아 담장 밖으로는 개 짖는 소리가 낮게 번졌어요. 한석은 방 안에 홀로 남아 천조각과 재를 번갈아 보았어요. 말의 피, 암자의 방울, 김씨 집안의 서두른 말, 그리고 은채라는 사라진 처녀의 이름이 하나의 실처럼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마을 동쪽에서는 검은 그림자 둘이 암자 쪽으로 숨어들었어요. 그들은 등불을 들지 않고 달빛에 의지에 걸었고 발소리를 죽이려 집신의 헝겊을 감고 있었지요. 한 사람은 손에 작은 삽을 들었고 다른 한 사람은 재가 든 주머니를 들고 있었어요. 그들은 먹돌의 피가 떨어진 자리와 발굽 자국을 다시 덮으려 했어요. 그러나 암자 뒤편 담아래에는 이미 만복이 숨어 있었지요.
그는 한석의 명을 받고 밤의 손길을 보러 온 것이었어요. 만복은 숨을 죽이고 그들의 행동을 살폈어요. 한 그림자가 낮게 속삭였어요. 어른께서 흔적을 남기지 말라 하셨다. 현감이 눈치채기 전에 덮어야 한다. 다른 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그런데 왜 하필 말이 거기서 피를 토했을까? 죽은 것이 아직도 아래에서 부르는 게 아닐까? 처음 말한 자가 급히 그의 입을 막았어요. 그 이름을 부르지 마라. 세대 동안 묻은 일을 내 입으로 꺼내면 내 집도 무사하지 못하다. 만복은 그 말을 듣고 손에 힘을 주었어요. 그림자들이 떠난 뒤 만복은 곧장 관하로 돌아왔어요. 그는 숨이 차 있었지만 발소리는 낮추었지요. 한석은 등잔을 켜둔 채 기다리고 있었어요. 만복은 본대로 말하고 들은 대로 전했어요. 그들이 세대 동안 묻은 일이라 했습니다. 또 어떤 이름을 말하려다 삼켰습니다. 한석은 오래도록 말이 없었어요. 방안 등잔불이 흔들리며 벽에 그의 그림자를 길게 만들었지요. 마침내 그는 낮게 말했어요. 이제 소문이 아니라 죄의 냄새가 났구나. 다음 날 아침, 김진사는 먼저 관아를 찾아왔어요. 그는 비단 두루마기를 단정히 입고 손에는 작은 선물 꾸러미를 들고 있었지요. 겉으로는 새 현감을 문안하러 온 모습이었지만 눈빛에는 밤새 잠을 설친 흔적이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공손히 절한 뒤 말했어요. 날이 부임초라 살필 일이 많으실 텐데 암자 같은 허름한 곳에 마음을 쓰시면 백성들이 불안합니다. 마을에는 오래된 풍습이 있으니 세관원이 너무 깊이 들어가면 괜한 원망을 살 수도 있습니다. 한석은 선물 꾸러미를 받지 않았어요. 그는 다만 김진사를 앉게 하고 따뜻한 차를 내오라 했지요.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김어른께서는 그 암자가 왜 세워졌는지 정확히 아시오. 김진사는 잠시 멈추었다가 웃으며 답했어요. 풍년을 빌기 위해서라 들었습니다. 오래전 일이라 자세히 아는 이는 없을 것입니다. 한석은 다시 물었어요. 그런데 어찌하여 그 주변 땅은 모두 김씨 문중 소유가 되었소? 차를 잡은 김진사의 손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김진사는 곧 표정을 가다듬고 답했어요. 우리 집안이 오래전부터 마을의 제사를 돕고 길을 닦으며 땅을 맡아온 까닭입니다. 가난한 집들이 스스로 팔기도 했겠지요. 말은 그럴듯했지만 한석은 그 안에 빈 곳을 보았어요. 스스로 판 땅이라면 기록이 있어야 하고 맡아온 땅이라면 처음 주인이 있어야 했지요. 한석은 더 묻지 않고 차를 마셨어요. 그 침묵이 오히려 김진사를 불편하게 했어요. 그는 몇 마디 더 꾸며 말하다가 선물도 두고 가지 못한 채 일어섰지요. 김진사가 돌아간 뒤 한석은 만복을 불러 말했어요. 오늘부터 암자를 지키되 지킨다는 티를 내지 마라. 그리고 은채라는 이름을 아는 노인을 찾아라. 만복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러나 한석은 곧 덧붙였어요. 누구도 겁박하지 말고 한숨을 쉬는 사람 곁에서 기다려라. 오래된 말은 억지로 끌어내면 부서진다. 만복은 그 뜻을 알아듣고 조용히 물러났어요. 그가 나간 뒤 한석은 장부를 다시 펼쳤고 세대 전 혼인 기록이 사라진 빈줄 하나를 오래 바라보았지요. 그 빈줄은 다른 글자들보다 더 크게 보였어요. 그곳에는 마땅히 누군가의 이름과 혼례 날짜가 적혀 있어야 했지만 칼로 긁어낸 듯 종이 표면이 거칠게 일어나 있었지요. 한석은 손끝으로 그 자리를 가만히 만졌어요. 이름을 지운 자는 이름만 지우면 사람이 사라진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종이는 긁힌 자국을 남기고 땅은 눌린 자리를 남기며 사람의 마음은 삼킨 말을 꿈으로 남겨두지요.
한석은 그 빈줄 옆에 작은 글씨로 은채라는 이름을 적어 두었어요. 그날 저녁, 마을에는 이상한 긴장이 내려앉았어요. 김씨 집 하인들은 골목을 더 자주 오갔고, 우물가의 여인들은 말수를 줄였으며, 아이들은 어른들의 표정을 살피며 뛰는 소리마저 낮추었어요. 암자 앞 느릅나무에는 까마귀 한 마리가 앉아 오래 울었고, 그 소리는 산골 자기까지 메아리 쳤지요. 먹돌은 관아 마구간에서 처음으로 풀잎 몇 가닥을 씹었지만 동쪽에서 까마귀가 울 때마다 귀를 세웠어요. 만복은 그것을 보고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아직 끝난 것이 아니구나. 한석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소문은 이미 마을 전체에 퍼졌고 감추려는 손은 더욱 바빠졌으며 겁먹은 사람들의 눈은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지요. 그는 밤이 깊어지자 다시 암자에서 가져온 재와 월매 할멈의 천조각을 살폈어요. 그리고 장부의 빈줄과 김씨 땅의 변화를 하나씩 맞추어 보았어요. 아직 땅을 열 수는 없었지만 땅을 열어야 할 까닭은 충분히 쌓이고 있었어요. 등잔불 아래 그의 얼굴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처음보다 더 맑아져 있었지요. 바깥에서는 찬바람이 관아 처마를 스치고 지나갔어요. 멀리 동쪽 암자 쪽에서 녹슨 방울이 아주 희미하게 울린 듯 했어요. 한석은 그 소리를 들었는지 아닌지 알 수 없었지만 붓을 들고 조용히 적었어요. 은채. 세대 전 실종. 혼례 전날 밤. 동쪽 암자. 김씨 문중 땅. 말의 피와 무릎. 글자는 짧았지만 그 사이에는 긴 세월의 어둠이 놓여 있었어요. 그는 붓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어요. 이제 마을의 침묵은 더 이상 단단한 벽이 아니었고 곧 금이 넓어질 것이었어요. 사흘째 되는 아침, 산골 마을에는 서리가 얇게 내려 논둑과 초가 지붕 끝을 하얗게 덮었어요. 사람들은 입김을 내며 장작을 나르고 여인들은 우물가에서 손을 비비며 물을 길었지요. 그러나 그 차가운 아침보다 더 차가운 것은 사람들 사이에 흐르는 말없는 두려움이었어요. 새영감 한석이 세대 전 사라진 처녀 은채의 이름을 장부에 적었다는 소문이 이미 마을 뒷채까지 퍼졌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크게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 이름을 들은 듯했어요. 한석은 해가 뜨기 전부터 관아방에 앉아 오래된 장부를 펼쳐놓고 있었어요. 장부의 종이는 손끝만 스쳐도 바스러질 만큼 낡았고 먹빛은 군데군데 흐려져 있었지요. 그는 세금 기록과 혼례 기록, 땅의 주인이 바뀐 흔적을 나란히 놓고 하나씩 맞추어 보았어요. 세대 전 어느 해를 기점으로 동쪽 암자 주변의 작은 밭들이 차례로 김씨 문중 이름으로 옮겨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땅을 판 사람들의 도장 자리는 흐리거나 찢겨 있었고 몇 군데는 아예 비어 있었지요. 한석은 그 빈자리를 오래 바라보다가 만복을 불렀어요. 만복은 밤새 암자 근처를 살피느라 눈 밑이 어두웠지만 몸가짐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한석은 장부 한 장을 접어 보이며 말했어요. 이 땅들은 같은 해, 같은 달에 넘어갔다. 그런데 판 사람들의 이름은 다르고 도장은 모두 흐리다. 글씨를 쓴 손은 하나인 듯하다. 만복은 가까이 다가와 종이를 살피더니 낮게 숨을 들이켰어요. 날이 누군가 죽은 사람의 손뿐 아니라 산 사람의 손도 빌린 듯합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바깥에서 작은 소란이 들렸어요. 관아 문 앞에 한 젊은 여인이 찾아왔다는 것이었지요. 그녀는 산에서 나무를 캐어 장터에 내다 파는 순덕이라는 처녀였어요. 얼굴은 햇빛에 그을렸고 손끝은 풀물로 거칠었지만 눈은 겁먹은 사슴처럼 맑았어요. 그녀는 관아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사방을 살피고
누가 뒤따라오지 않았는지 확인했지요. 한석은 그녀를 방으로 들이지 않고 마루 끝에 앉게 했어요. 겁먹은 사람에게 닫힌 방은 오히려 감옥처럼 느껴질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순덕은 손에 꽉 쥔 헝겊꾸러미를 풀지 못한 채 한참 망설였어요. 한석은 재촉하지 않았고 만복은 멀찍이 물러서서 뜨거운 물 한 사발을 가져다 주었지요. 순덕은 물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서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 증조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술기운도 병기운도 없는 밤에 저에게 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분은 은채 아가씨가 도망간 것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녀는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순간 주변 공기가 무거워지는 듯하여 어깨를 움츠렸어요. 한석은 조용히 물었어요. 증조 할머니는 무엇을 보셨다 하더냐? 순덕은 입술을 깨물다가 대답했어요. 혼례 전날 밤 비가 조금 오고 있었답니다. 은채 아가씨가 흰 혼례 옷을 품에 안고 집을 나선 것이 아니라 누군가들에게 끌려 느릅나무 쪽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입에는 천이 물려 있었고 발은 맨발이었다고 했어요. 증조 할머니는 그때 어려서 장독 뒤에 숨어 보았는데 집안 어른들이 절대로 말하지 말라며 다음 날 온 가족을 다른 마을로 보냈답니다. 그 말은 오래 잠겨 있던 문고리가 삐걱이며 움직이는 소리 같았어요. 순덕은 꾸러미를 풀어 작은 나무 단추 하나를 내밀었어요. 칠이 거의 벗겨진 둥근 단추였고 가운데에는 가느다란 꽃잎 모양이 새겨져 있었지요. 증조 할머니가 평생 간직하신 것입니다. 그날 비 오는 흙길에서 주웠다고 했습니다. 은채 아가씨 혼례옷에 달려있던 장식이라고요. 한석은 그 단추를 손바닥 위에 올려보았어요. 가벼운 물건이었지만 세월의 무게가 그 안에 눌러앉은 듯 했어요. 한석은 순덕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네가 오늘 한 말은 가볍지 않다. 그러나 네 이름을 쉽게 밖으로 내지 않겠다. 순덕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지만 눈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었어요. 김씨 집 사람들이 알면 제 어머니와 동생들이 장터에서 자리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한석은 부드럽게 말했어요. 죄를 지키는 자가 장터 자리까지 움켜쥐었다면 그 손도 함께 살펴야 한다. 순덕은 그 말에 처음으로 조금 울듯 웃었고 만복의 안내를 받아 뒷길로 조용히 돌아갔어요. 그날 낮 한석은 암자 쪽으로 다시 나갔어요. 이번에는 관아사람 2명과 만복만 데리고 갔고 삽이나 케미는 들지 않았어요. 아직 땅을 파기 위한 걸음이 아니라 땅이 스스로 내보인 흔적을 살피기 위한 걸음이었지요. 느릅나무 잎은 거의 떨어져 뿌리 주변에 누렇게 쌓였고 암자 문 앞에는 누군가 급히 뿌린 재가 더 넓게 흩어져 있었어요. 한석은 재를 밟지 않도록 돌아서 암자 뒤쪽으로 갔어요. 거기에는 비바람에 씻긴 낮은 돌담이 있었고 돌틈에는 오래된 이끼가 자라고 있었지요. 암자 뒤편 흙은 앞마당보다 조금 부드러웠어요. 만복은 길고 가느다란 나무 막대를 들고 이곳저곳을 조심스럽게 눌러보았어요. 보통 땅은 막대가 들어갈 때 묵직하게 받쳐주었지만 암자 문턱 안쪽 가까운 부분에서는 소리가 달랐어요. 툭 하고 속이 빈 항아리를 두드리는 듯한 둔한 울림이 났지요. 만복은 한석을 바라보았고 한석은 손짓으로 멈추게 했어요. 그는 직접 귀를 가까이 대고 막대를 다시 눌렀어요. 땅속에서 아주 희미한 비놀림이 돌아왔어요. 그 순간 암자 처마 밑에 녹슨 방울이 갑자기 울렸어요. 바람은 불지 않았고 나뭇가지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방울은 한 번, 또 한 번, 아주 작게 흔들렸지요. 관아사람 둘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뒤로 물러났고 만복도 손에 든 막대를 꼭 쥐었어요. 한석은 방울을 올려다보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소리는 사람을 놀라게 하려는 큰 울림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깊은 잠에서 누군가를 깨우지 않으려는 듯 조심스러운 부름에 가까웠어요. 그때 멀리 길목에서 김두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거기서 무엇을 하는 것이요? 그는 하인 2명을 데리고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성난 기색이 드러났지만 그 성냄 아래에는 감추지 못한 불안이 깔려 있었지요. 한석은 암자 뒤에서 천천히 나와 마주 섰어요. 김두원은 문턱 쪽을 살피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마을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현감께서 자꾸 저곳을 건드리니 아이들이 밤에 울고 장정들이 논에 나가길 꺼립니다. 한석은 담담히 말했어요. 아이들이 우는 것은 진실을 보아서가 아니라 어른들이 떨기 때문이요. 김두원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는 더 말하려 했지만 한석의 눈빛을 보고 한 박자 늦추었지요. 그 사이 하인 하나가 암자 문턱 쪽을 지나치게 오래 바라보았어요. 그는 곧 고개를 돌렸지만 그 짧은 움직임을 한석은 놓치지 않았어요. 죄를 아는 사람은 땅을 보지 않고 피하려 하지만 죄의 자리를 아는 사람은 피하려 해도 눈이 먼저 찾아가는 법이었지요. 한석은 일부러 부드럽게 말했어요. 김공자는 마을의 안녕을 그리 걱정한다니 고맙소. 그러면 내일 암자 이야기를 모두 앞에서 분명히 하면 되겠소. 김두원은 그 말에 당황했어요. 모두 앞이라 하시면 무슨 뜻입니까? 한석은 암자와 느릅나무를 천천히 둘러보며 대답했어요. 귀신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이 한 일을 살피려 하오. 마을 어른들과 김씨 문중 사람들, 그리고 세대 전 일을 조금이라도 들은 이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하겠소. 김두원은 입술을 다물었고 하인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어요. 그는 겨우 웃음을 꾸며 말했어요. 헛소문을 크게 만들면 수습하기 어렵습니다. 한석은 낮게 답했어요. 묻은 것을 덮는 일이 더 어렵소. 관하로 돌아오는 길에 만복은 한석의 뒤를 따라오며 오래 생각에 잠겼어요. 논둑에는 찬바람이 불고 멀리 부엌 굴뚝에서는 저녁 연기가 오르고 있었지요. 만복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날이 내일 모두 앞에서 밝히려면 오늘 밤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숨기는 자들이 마지막으로 손을 쓸지도 모릅니다. 한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오늘 밤은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무엇을 지키려 하는지 보아야 한다. 만복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그날 저녁, 먹돌은 이상하게도 마구간 문 앞에서 조용히 땅을 긁었어요. 만복이 여물을 가져다 주자 조금 씹다가 다시 동쪽을 바라보았지요. 한석은 말 곁으로 가서 목덜미를 쓰다듬었어요. 먹돌의 눈은 예전보다 맑아졌지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슬픔 같은 것이 남아 있었어요. 한석은 작게 말했어요. 네가 처음 알린 길이 틀리지 않았다면 조금만 더 견뎌다오. 먹돌은 낮게 숨을 내쉬고 고개를 내렸어요. 마치 오래된 약속을 다시 확인하는 듯 했지요. 밤이 내려오자 마을은 평소보다 일찍 문을 닫았어요. 대문 빗장이 걸리는 소리가 골목마다 이어졌고 개들도 이상하게 짧게만 짖고 곧 조용해졌어요. 한석은 관아 사람들에게 암자 주변으로 가까이 가지 말라 명했지만 만복과 믿을 만한 젊은 아전 하나에게는 멀찍이 길목을 지키게 했어요. 그는 직접 관아 마루에 앉아 등불을 낮게 밝혔어요. 책상 위에는 장부와 천조각, 나무 단추, 재를 싼 종이가 놓여 있었어요. 각각은 작고 낡은 것들이었지만 함께 놓이니 하나의 길을 가리키고 있었지요.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만복이 숨죽인 발걸음으로 돌아왔어요. 그의 옷자락에는 마른 풀씨가 붙어 있었고
얼굴에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요. 그는 문 밖에서 낮게 말했어요. 나리. 김씨집 하인 셋이 암자 쪽으로 갔습니다. 삽과 멍석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까이 가려는 순간 김진사 댁 안쪽에서도 등불이 켜졌습니다. 오늘 밤 그 집이 잠들지 않았습니다. 한석은 곧 일어섰어요. 쫓지 마라. 우리가 잡아야 할 것은 그들의 발이 아니라 그들을 움직이는 입이다. 그러나 그 순간 동쪽 하늘 아래에서 갑작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아주 큰 소리는 아니었지만 고요한 밤을 가르기에는 충분했지요. 금속이 돌에 부딪히는 듯한 소리. 이어서 누군가 놀라 낮게 외치는 소리였어요. 한석은 더 기다리지 않고 만복과 함께 암자로 향했어요. 길에는 달빛이 옅게 깔려 있었고 낙엽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렸어요. 암자에 가까워질수록 찬 기운이 더 짙어졌고 느릅나무 가지는 바람도 없이 서거기는 듯했어요. 암자 앞에 도착했을 때 하인 셋은 이미 달아나고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남긴 흔적은 분명했지요. 문 앞 흙이 파헤쳐지다만 자국이 있었고 멍석 하나가 반쯤 펼쳐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파헤친 구멍 가까이에 낡은 항아리 조각이 드러나 있었다는 점이에요. 한석은 등불을 낮추어 그 조각을 살폈어요. 평범한 질그릇 같았지만 안쪽에는 오래된 붉은 얼룩이 굳어 있었고 그 곁에는 가느다란 끈 조각이 흙에 엉겨 있었어요. 만복은 입을 막고 뒤로 한 걸음 물러났지요. 한석은 하인들이 왜 멍석을 가져왔는지 알 것 같았어요. 그들은 땅을 완전히 파내어 무엇인가를 옮기려 했거나 드러난 흔적을 다른 곳으로 옮겨 묻으려 했을 거예요. 그러나 밤중에 손길은 서둘렀고 오래된 땅은 그들을 쉽게 허락하지 않았지요. 문턱 가까운 흙은 조금만 걷어도 안쪽이 푹 꺼질 듯했고 만복이 막대를 대자 빈 울림이 전보다 더 뚜렷하게 들렸어요. 한석은 삽을 들지 않았어요. 여기서 멈춘다. 내일 모두 보는 앞에서 열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어요. 그때 암자 안쪽에서 아주 희미한 냄새가 올라왔어요. 오래된 흙냄새와 곰팡이 냄새 사이에 말라붙은 피와 젖은 비단이 함께 썩은 듯한 냄새였지요. 만복은 눈을 감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나리, 이 아래에 정말 사람이 있는 듯합니다. 한석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사람이 있었다고 말해야 한다. 있었다는 말이 먼저이고 뼈는 그 뒤에 증거다. 그는 구멍 위에 임시로 나무판을 덮게 하고 젊은 아전에게 밤새 지키게 했어요. 이번에는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해야 했지요. 새벽녘이 되자 한석은 김진사를 관하로 불렀어요. 김진사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얼굴로 나타났고 평소에 단정한 두루마기도 조금 흐트러져 있었어요. 그는 앉기도 전에 말했어요. 나리께서 밤중에 암자에 가셨다 들었습니다. 관리가 백성들의 풍습을 이리 뒤흔들면 어찌하십니까? 한석은 그의 말을 끝까지 듣고서야 조용히 물었어요. 어젯밤 그대 집 하인들이 삽과 멍석을 들고 암자에 간 까닭은 무엇이오? 김진사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갔지만 그는 곧 웃음을 꾸몄어요.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한석은 더 캐묻지 않고 탁자 위에 항아리 조각과 끈 조각을 놓았어요. 그렇다면 오늘 낮 마을 사람들 앞에서 그 모르는 일을 함께 보시오. 김진사는 손을 무릎 위에 얹고 힘주어 눌렀어요. 그의 손등에 핏줄이 섰고 입가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지요. 한석은 그 떨림을 보며 월매 할멈의 말을 떠올렸어요. 삽소리에 식은땀을 흘리는 사람이 누구인지 보라는 말이었지요. 방 안은 조용했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숨기는 자의 편이 아니었어요. 그날 오전
한석은 관아 앞에 방을 붙이게 했어요. 동쪽 암자와 관련된 일을 밝히기 위해 마을의 어른들, 김씨 문종 사람들, 은채라는 이름을 들은 사람들, 그리고 암자 주변 땅과 관계된 이들은 모두 해가 머리 위에 오르기 전 느릅나무 아래로 모이라는 내용이었지요. 방을 읽은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보았어요. 어떤 이는 두려워했고 어떤 이는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어요. 김두원은 방 앞에서 이를 갈았지만 사람들이 보는 앞이라 찢어버리지는 못했어요. 마을 전체가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부엌에서는 밥물이 끓어 넘쳐도 여인들이 알아차리지 못했고 장터의 상인들은 손님에게 거스름돈을 잘못 내주었지요. 우물가의 월매 할멈은 말없이 물을 길어 암자 쪽으로 한 사발 떠놓았어요. 누가 왜 그러느냐 묻자 그녀는 한마디만 했어요. 오래 목마른 이름에게 물 한 모금은 있어야지.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더 묻지 않았어요. 이제 은채라는 이름은 금지된 속삭임이 아니라 모두가 알고도 외면했던 문턱 앞에 놓인 물그릇이 되었어요. 정오가 가까워질 때 한석은 관복을 단정히 입고 암자로 향했어요. 만복은 삽과 긴 막대, 붉은 끈으로 묶은 장부를 들고 뒤따랐고 젊은 아전들은 표정이 굳은 채 걸었지요. 먹돌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마구간 안에서 낮게 울며 발굽으로 바닥을 두드렸어요. 그 소리를 들은 한석은 잠시 걸음을 멈추었지만 되돌아가지는 않았어요. 그는 속으로 말했어요. 오늘은 말이 처음 무릎 꿇었던 까닭을 사람의 눈으로 확인할 날이라고요. 느릅나무 아래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김진사는 문중 사람들 가운데 서 있었고 김두원은 팔짱을 낀 채 한석을 노려보고 있었지요. 월매 할멈은 우물가에서 가져온 물사발을 들고 나무뿌리 옆에 앉아 있었고 순덕은 사람들 뒤편에서 얼굴을 반쯤 가리고 서 있었어요. 누구도 크게 떠들지 않았어요. 암자 문 앞에 덮어둔 나무판과 그 아래 파헤쳐진 흙을 보는 순간 사람들은 이미 말보다 무거운 것이 그곳에 있음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한석은 사람들 앞에 서서 먼저 고개를 숙였어요. 오늘 이 자리는 귀신을 잡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 사람의 입으로 묻힌 일을 사람의 눈앞에서 살피기 위한 자리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느릅나무 가지 아래 모인 사람들에게 또렷하게 닿았어요. 그는 장부를 펼쳐 세대 전 사라진 혼례 기록, 김씨 문중으로 넘어간 땅의 기록, 은채라는 이름을 차례로 설명했어요. 김두원이 끼어들려 했지만 김진사가 손으로 막았어요. 그 손은 떨리고 있었지요. 이어 만복이 순덕에게서 받은 나무 단추와 월매 할멈이 가져온 비단 조각을 사람들 앞에 내놓았어요. 월매 할멈은 그것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이 무늬는 은채 어미가 딸 혼례에 쓰려고 밤마다 등잔 밑에서 수놓던 무늬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탄식이 흘렀어요. 오래전 일을 직접 본 이는 거의 없었지만 어머니가 딸을 위해 수놓은 꽃무늬를 거짓으로 만들 이유는 없었지요. 순덕은 뒤편에서 눈물을 참았고 한석은 그녀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은 채 증언을 전했어요. 그러자 김두원이 마침내 앞으로 나섰어요. 낡은 천과 단추 하나로 우리 집안을 의심한단 말입니까? 세대 전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도망간 처녀의 이름을 끌어내어 마을을 어지럽히는 것이 과연 옳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끝은 흔들렸어요. 한석은 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도망간 사람이라면 왜 혼례 옷의 조각이 암자 밑에서 나오고 왜 그 이름을 말하려는 입마다 김씨 집안이 먼저 막았는지 답해야 하오. 사람들의 시선이 김두원에게 모였지요.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김씨 집안의 늙은 하인 하나가 사람들 뒤에서 휘청거리며 앞으로 나왔어요.
그는 머리가 희고 허리가 굽은 사람이었는데 평생 김진사의 집 헛간과 마당을 지켜온 덕구라는 노인이었어요. 덕구는 입술이 마르고 얼굴이 잿빛이었어요. 김두원이 그를 막으려 했지만 노인은 이미 무릎을 꿇었지요. 그는 땅을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죽기 전에 더는 못 삼키겠습니다. 제 아버지가 들은 말을 제게 남겼고 저는 그것을 평생 지고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술렁였고 김진사는 노인을 향해 낮게 소리쳤어요. 덕구야, 늙은 정신으로 헛소리하지 마라. 그러나 덕구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계속 말했어요. 은채 아가씨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 밤에 김씨 문중의 옛 어른들이 그녀를 끌고 갔습니다. 그녀가 땅 문서가 바뀐 일을 알고 혼례 뒤에도 입을 다물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제 아버지는 멍석을 들고 따라가 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암자를 세워 아무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마을은 숨을 잃은 듯 조용해졌어요. 누군가의 입에서 작은 울음이 새어나왔고 월매 할멈은 물사발을 두 손으로 꼭 쥐었어요. 김두원은 덕구를 향해 달려들듯 했지만 만복이 앞을 막았어요. 한석은 노인을 일으키지 않고 그가 마지막까지 말할 수 있도록 주변을 조용히 시켰지요. 덕구는 눈물도 제대로 흘리지 못하는 마른 얼굴로 덧붙였어요. 대대로 말하지 말라 했습니다. 말하면 집안도 밥줄도 끊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암자 밑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제는 제가 못 견딥니다. 한석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아직 땅을 완전히 열지는 않았지만 진실은 이미 사람들 앞에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그는 느릅나무 아래 모인 이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땅을 함부로 파헤치지 않는다. 그러나 내일 아침 모든 이가 보는 앞에서 암자 문턱 아래를 열 것이다. 그곳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 그러나 무엇이 나오든 그 책임 또한 숨긴 자들이 져야 한다. 그의 말이 끝나자 바람이 불었고 녹슨 방울이 아주 작게 울렸어요. 그날 저녁 마을은 깊은 잠에 들지 못했어요. 집집마다 부엌불은 꺼졌지만 방 안에서는 낮은 속삭임이 이어졌고 아이들은 어른들 곁에 바짝 붙어 잤어요. 김씨 집 대문은 굳게 닫혔고 안쪽에서는 서두르는 발소리와 낮은 꾸짖음이 새어 나왔지요. 월매 할멈은 암자 앞에 놓았던 물사발을 다시 채우고 돌아왔고 순덕은 어머니와 동생들을 끌어안은 채 밤을 지새웠어요. 한석은 관아방에서 은채라는 이름이 적힌 장부를 펼쳐놓고 내일 아침을 기다렸어요. 밤 깊은 시각 먹돌은 마구간 안에서 처음으로 길게 울었어요. 그 울음은 아픈 말의 울음도 겁먹은 짐승의 울음도 아니었어요. 멀리 있는 누군가에게 내일이면 조금 편히 누울 수 있을 것이라 알려주는 듯한 낮고 긴 소리였지요. 한석은 그 울음을 들으며 등잔불을 바라보았어요. 불꽃은 흔들리다가 다시 곧게 섰어요. 그는 붓을 들어 장부 한쪽에 짧게 적었어요. 내일 느릅나무 아래 모든 사람 앞에서 흙을 연다. 그리고 오래 묻힌 이름을 다시 부른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위에는 짙은 안개가 낮게 깔려 있었어요. 산허리에서 내려온 흰 기운은 논둑을 감싸고 느릅나무 가지 끝에는 밤새 맺힌 물방울이 천천히 떨어졌지요. 사람들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지만 누구도 큰 소리로 아침을 열지 않았어요. 부엌에서는 밥물이 끓고 있었고 마당에서는 닭이 모이를 쪼았지만 집집마다 마음은 이미 동쪽 암자 앞에 가 있었어요. 오늘은 세대 동안 닫혀있던 흙이 사람들 눈앞에서 열리는 날이었지요. 한석은 해가 완전히 뜨기 전에 관복을 갖추어 입었어요.
옷깃을 바로잡는 손길은 차분했지만 그의 눈 밑에는 밤을 지새운 피로가 조금 남아 있었지요.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장부와 낡은 천조각, 나무 단추, 항아리 조각을 차례로 살펴보았어요. 어느 하나 말없이 버티는 물건 같았고 모두가 은채라는 이름을 향해 조용히 손짓하는 듯했어요. 한석은 그것들을 붉은 천에 싸서 만복에게 맡기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은 억울한 일을 깨우는 날이 아니라 그 이름을 제자리로 모시는 날이다. 마구간 앞을 지날 때 먹돌은 이미 서 있었어요. 아직 몸이 완전히 나은 것은 아니어서 갈비뼈 아래 숨이 조금 깊게 오르내렸지만 눈빛은 전보다 맑았지요. 말은 한석이 다가오자 짧게 코를 울리고 고개를 동쪽으로 돌렸어요. 만복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나리, 먹돌을 데려가시겠습니까? 한석은 잠시 말의 눈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오늘은 사람의 눈으로 밝혀야 한다. 이 아이는 이미 할 일을 다 했다. 먹돌은 그 말을 아는 듯 조용히 앞발로 땅을 한번 긁었어요. 느릅나무 아래에는 아침부터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노인들은 지팡이를 짚고 왔고 여인들은 아이들의 손을 꼭 잡고 뒤쪽에 섰지요. 장정들은 삽과 대미를 들고 있었지만 누구도 먼저 흙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김씨 문중 사람들은 한데 모여 서 있었고 김진사는 얼굴을 굳힌 채 입술을 다물고 있었어요. 김두원은 여전히 분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지만 전날 덕구 노인의 말이 마을 전체에 퍼진 뒤라 함부로 소리치지는 못했지요. 암자 앞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어요. 월매 할멈은 우물에서 길어온 맑은 물 한 사발을 느릅나무 뿌리 옆에 놓았어요. 그녀는 아무에게도 설명하지 않았고 사람들도 묻지 않았지요. 순덕은 사람들 뒤편에 어머니와 함께 서 있었고 덕구 노인은 심씨 사람들 사이가 아니라 한석 가까이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밤새 더 늙어 보였지만 어제보다 겁은 덜해 보였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알았어요. 오래 숨긴 말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안에서 마르게 하는 것이었다고요. 한석은 암자 앞에 서서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그는 큰 소리로 위험을 세우지 않았고 누구를 먼저 꾸짖지도 않았지요. 다만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하게 말했어요. 오늘 이 흙은 한 사람의 원한만을 위해 여는 것이 아니다. 이 마을이 거짓말 위에 더는 밥상을 놓지 않기 위해 여는 것이다. 그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어요. 누군가는 자신이 직접 죄를 짓지 않았어도 두려움 때문에 침묵을 이어왔다는 사실을 마음속에서 마주하고 있었지요. 김진사가 그때 앞으로 나왔어요. 그는 마지막까지 체면을 붙잡으려는 사람처럼 두루마기 자락을 반듯하게 쥐고 있었지요. 나리. 아무리 그렇다 해도 오래된 암자를 파헤치는 일은 마을의 평안을 해칠 수 있습니다. 아직 확실한 증거도 없이 문중을 욕보이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의 목소리는 점잖았지만 끝은 가늘게 떨렸어요. 한석은 그를 보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이 흙 밑에 아무것도 없다면 내가 책임을 지겠소. 그러나 그대는 왜 빈 흙을 그토록 두려워하시오? 그 한마디에 사람들 사이로 낮은 술렁임이 지나갔어요. 김진사는 더 말하지 못했고 김두원이 대신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문중의 다른 노인이 팔을 붙잡았어요. 한석은 손짓으로 장정들을 불렀어요. 파대 서두르지 마라. 흙 한 삽도 사람 앞에서 드러내고 나온 것은 모두 이 자리에서 확인한다. 장정들이 암자 문턱 앞에 서서 삽을 땅에 대었어요. 첫 삽이 들어가자 젖은 흙이 무겁게 들렸고 느릅나무 위에 앉은 새들이 일제히 날아올랐지요. 흙은 처음에는 단단했어요.
오랫동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듯 표면은 말라 있었지만 아래로 들어갈수록 습하고 차가웠지요. 삼날이 흙을 가를 때마다 둔한 냄새가 올라왔어요. 사람들은 손으로 코를 막지 않았지만 모두가 조금씩 뒤로 물러났어요. 한석은 눈을 피하지 않았고 만복은 파낸 흙을 옆에 고르게 펼쳐 작은 조각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 했지요. 어느 정도 깊이 들어가자 삼날이 딱딱한 것에 닿는 소리가 났어요. 장정이 놀라 손을 멈추었어요. 한석은 직접 앞으로 다가갔어요. 더는 삽으로 치지 말고 손으로 걷어라. 만복과 장정들이 무릎을 꿇고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냈어요. 곧 낡은 나무판처럼 보이는 것이 드러났어요. 그것은 관이라기에는 너무 좁고 마룻장이라기에는 너무 낮게 묻혀 있었지요. 나무는 거의 썩어 손끝에 부스러졌고 그 사이로 젖은 흙과 검은 천조각이 엉켜 나왔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억눌린 탄식이 흘렀어요. 월매 할멈은 두 눈을 감고 물사발을 조금 더 가까이 밀어 놓았어요. 나무판을 걷어내자 아래에는 작은 빈 공간이 있었어요. 그 안에는 사람의 형체를 따라 웅크린 뼈가 놓여 있었지요. 머리뼈는 한쪽으로 기울어 있었고 가슴께에는 썩은 비단 조각이 검은 흙과 함께 붙어 있었어요. 손가락뼈 근처에는 부러진 나무 비녀 하나가 있었고 목 언저리에는 작은 구슬 몇 알이 흩어져 있었지요. 누구도 즉시 말을 하지 못했어요. 세대 동안 소문과 침묵 속에만 있던 사람이 마침내 흙 밖의 햇빛을 아주 조금 받게 된 것이었어요. 순덕의 어머니가 뒤쪽에서 작게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 울음은 한 사람의 울음이 아니라 오래 눌려있던 마을의 숨 같은 것이었지요. 한석은 손을 들어 사람들을 조용히 시키고 뼈에 손을 대기 전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이분이 누구인지 아직 절차대로 확인하겠으나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한 것은 하나다. 이곳에는 빈 흙이 아니라 사람이 묻혀 있었다. 그의 말이 끝나자 김두원의 얼굴은 새하얗게 변했어요. 김진사는 몸을 지탱하려는 듯 지팡이에 힘을 주었지요. 만복은 붉은 천에 쌓은 물건들을 하나씩 펼쳤어요. 월매 할멈이 가져온 비단 조각을 뼈 곁에 옷 조각과 맞추자 가장자리 꽃무늬가 마치 오랜 세월을 넘어 서로를 알아보듯 이어졌어요. 순덕이 가져온 나무 단추도 검은 비단 위에 남은 단추 자리와 크기가 맞았지요. 덕구 노인은 그 모습을 보고 결국 이마를 땅에 대었어요. 은채 아가씨입니다. 제 아버지가 말한 그 자리, 그 옷, 그 비녀입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 이 눈으로 보게 될 줄 몰랐습니다. 김진사는 그제야 목소리를 높이려 했어요. 늙은 하인의 말과 낡은 조각으로 어찌 사람을 정합니까? 세대 전 물건이 우연히 섞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사람들 마음에 닿지 못했어요. 우연이라 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이 한자리에서 맞아 떨어졌지요. 한석은 장부를 펼쳐 보이며 말했어요. 은채가 사라지네. 이 주변 땅이 급히 김씨 문중으로 넘어갔다. 혼례 기록은 긁혀 지워졌고 도장 자리는 찢겼다. 우연히 3번 겹치면 누군가의 손길이다. 그때 김씨 문중 사람들 가운데 한 노파가 앞으로 나왔어요. 그녀는 김진사의 먼 친척으로 평소에는 사랑채 안쪽에서 잘 나오지 않는 사람이었지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허리춤에서 작은 천주머니를 꺼냈어요. 김진사가 날카롭게 그녀를 불렀지만 노파는 멈추지 않았어요. 이것은 우리 집안 안방 괴짝에 오래 있던 것입니다. 저는 그 뜻을 몰랐으나 오늘 보니 숨기면 저 아이가 또 흙 속으로 들어갈 듯합니다. 그녀가 천주머니를 풀자 낡은 종이 한 조각과 반쯤 부러진 은장식이 나왔어요. 낡은 종이는 오래되어 글자가 희미했지만 한석이 조심스럽게 펼치자 땅을 빌린다는 내용과 은채,
아버지의 이름이 보였어요. 그러나 그 밑에는 김씨 문중으로 판다는 다른 글자가 덧붙여져 있었고 먹색이 달랐지요. 한석은 그것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보이며 말했어요. 처음 문서는 빌림이었고 나중에 누군가 판 것으로 고친 것이다. 노파는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은채가 그걸 보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혼례 전날 말하겠다고 했다고. 어릴 적 안방에서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김진사에게로 모였어요. 김진사는 마치 여러 해 버틴 담장이 한순간에 금이 간 것처럼 흔들렸어요. 그는 직접 저지른 일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겠지만 그 집안이 세대 동안 얻은 땅과 체면이 지금 그 앞에 놓여 있었지요. 한석은 차갑게 꾸짖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용히 물었어요. 김 어른은 이 일을 전혀 몰랐소. 아니면 알면서도 집안을 지킨다 하여 덮었소. 그 질문은 칼보다 날카롭지 않았지만 피할 곳이 없었어요. 김진사는 한참 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느릅나무 잎 하나가 그의 어깨 위로 떨어졌고 그는 그것을 털어낼 생각도 못했지요. 마침내 그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릴 적 부친에게 들은 적은 있습니다. 헛소문이라 했고 집안을 위해 다시 묻어두라 했습니다.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덕구 노인이 울먹이며 외쳤어요. 죽이지 않았어도 묻힌 것을 다시 묻었습니다. 그것이 어찌 죄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깊은 한숨이 번졌어요. 한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다. 손에 피가 묻지 않았다고 모두 깨끗한 것은 아니다. 남의 억울함 위에 밥을 먹고 그 이름을 더럽혀 제 집의 기와를 지켰다면 그 또한 갚아야 한다. 그는 아전들에게 명해 김씨 문중에 관련 장부와 땅 문서를 모두 압수하게 했어요. 그리고 암자 주변 땅은 임시로 관아가 관리하며 은채의 후손이 있는지 확인해 본 뒤 본래 주인에게 돌리겠다고 알렸지요. 김두원은 반발하려 했지만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이미 그를 막고 있었어요. 이어 한석은 덕구 노인에게 다시 물었어요. 네 아버지가 들은 말 가운데 은채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것이 있느냐. 덕구는 눈을 감고 오래된 말을 끌어올리듯 숨을 골랐어요. 칼로 해친 것은 아니라 들었습니다. 입을 막고 끌고 가는 중에 그녀가 문서가 든 꾸러미를 끝까지 놓지 않으려 했고 다투다가 목을 눌러 숨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당황한 어른들이 멍석에 싸서 그 밤에 묻고 며칠 뒤 암자를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바람조차 멈춘 듯 했어요. 한석은 뼈가 놓인 구덩이를 향해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억울하게 죽은 이를 두고 더는 흉한 소문을 만들지 말라. 은채는 도망친 처녀가 아니며 집안을 욕보인 사람도 아니다. 진실을 말하려 했기에 묻힌 사람이다. 그 말은 느릅나무 아래 모인 모든 이의 귀에 또렷이 들어갔어요. 월매 할멈은 물사발을 들고 구덩이 가까이에 조금 부었어요. 맑은 물이 흙에 스며들자 오래 마른 목을 적시는 것처럼 땅빛이 잠시 진해졌지요. 사람들은 그제야 하나둘 울기 시작했어요. 은채를 직접 아는 이는 없었지만 억울한 이름이 세대 동안 더럽혀졌다는 사실이 모두의 가슴을 눌렀어요. 어떤 노인은 젊은 시절 은채의 집안 후손을 조롱했던 일을 떠올리고 고개를 떨구었고 어떤 여인은 딸의 손을 더 세게 잡았어요. 순덕은 뒷줄에서 눈물을 닦으며 중얼거렸어요. 증조 할머니가 오늘을 보면 마음을 놓으셨을 텐데요. 그 말을 들은 월매 할멈은 순덕 쪽을 돌아보며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석은 뼈를 함부로 옮기지 못하게 하고 깨끗한 흰 천을 가져오게 했어요. 마을 여인들이 자발적으로 집에서 가장 깨끗한 광목을 가져왔고 장정들은 새 판자를 다듬기 시작했지요.
김씨 문중 사람들이 머뭇거리자 한석은 그들을 향해 말했어요. 가장 먼저 손을 보태야 할 이들이 뒤에 서 있으면 다시 한번 부끄러움을 쌓는 일이다. 그 말에 문중의 젊은 남자 몇이 조용히 앞으로 나왔어요. 김두원은 끝내 움직이지 않았지만 김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흰 겉옷을 벗어 내려놓았어요. 은채의 뼈는 만복과 마을 여인들의 손으로 조심스럽게 수습되었어요. 부러진 비녀와 구슬, 비단 조각도 함께 흰 천 위에 놓였지요. 한석은 모든 것을 기록하게 했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도 숨기지 않았어요. 사라진 이름을 되찾는 일에는 작은 물건 하나도 말할 권리가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암자 문턱 아래 빈 공간은 이제 더 이상 공포의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누군가를 감추려 만든 어둠이었지만 햇빛이 들어오자 진실을 품은 작은 방처럼 보였지요. 정오가 지나며 안개가 걷히고 햇빛이 느릅나무 아래로 내려왔어요. 햇빛은 구덩이 가장자리와 흰 천 위를 조심스럽게 비추었고 사람들은 그 빛을 보며 또 한 번 숨을 삼켰어요. 한석은 암자 앞에서 판결을 내리듯 말했어요. 김씨 문중은 암자 주변의 모든 땅 문서를 관하해내고 거짓으로 빼앗은 땅은 본래 주인의 후손에게 돌려라. 은채의 이름을 도망자로 부른 모든 기록은 고치고 마을 장부에 오늘 일을 적어 후세가 다시 묻지 못하게 하라. 김진사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의 얼굴은 무너진 사람의 얼굴이었지만 한석은 그에게 돌을 던지라 하지 않았어요. 그는 다만 말했어요. 그대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는 말로 스스로를 가볍게 만들지 마시오. 그대가 할 일은 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 동안 누린 것을 내려놓고 이름을 바로 세우는 일이요. 김진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김두원은 이를 악물었지만 더 이상 그를 따르는 눈은 없었지요. 덕구 노인은 흰 천 앞에 엎드려 오래 울었어요. 그는 제 아버지의 죄까지 대신 사과하려는 듯 이마를 흘게 대고 말했어요. 아가씨, 늦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월매 할멈이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그녀는 꾸짖지도 위로를 길게 하지도 않았어요. 다만 낮게 말했어요. 늦게라도 땅이 열렸으니 이제 산 사람은 남은 일을 해야지. 그 한마디에 덕구는 힘겹게 고개를 들었고 마을 사람들도 각자 해야 할 일을 떠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날 오후 암자 곁에는 작은 임시 재단이 마련되었어요. 거창한 제사는 아니었어요. 누군가는 따뜻한 밥 한 그릇을 가져왔고 누군가는 맑은 물을 올렸으며 누군가는 집에서 아껴두던 말린 대추 몇 알을 놓았지요. 부엌에서는 큰 솥에 죽이 끓기 시작했어요. 아침부터 찬바람 속에 서 있던 사람들을 위해 여인들이 쌀을 모아 끓인 것이었어요. 죽 냄새가 퍼지자 긴장으로 굳었던 아이들의 얼굴도 조금씩 풀렸고 어른들의 어깨에서도 무거운 기운이 조금 내려갔어요. 한석은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았어요. 진실을 밝히는 일은 때로 칼보다 날카롭지만 그 뒤에는 반드시 따뜻한 밥이 따라야 한다고 그는 생각했어요. 사람의 마음은 꾸짖음만으로 돌아오지 않고 함께 먹는 한 그릇으로 천천히 풀리기도 하니까요. 만복은 죽그릇 하나를 받아 한석에게 건넸어요. 나리도 드셔야 합니다. 한석은 그릇을 받아들고 잠시 김이 오르는 표면을 보았어요. 그리고 낮게 말했어요. 오늘 가장 먼저 먹어야 할 이는 내가 아니라 오랫동안 추웠던 이름이다. 그 말에 만복은 죽그릇 하나를 제단 가까이에 조심히 올려놓았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김씨 문중 사람들 중 몇은 눈물을 참았고 몇은 여전히 얼굴을 굳힌 채 서 있었지만 누구도 그 그릇을 치우라 하지 않았지요. 암자 앞방울은 바람에 아주 약하게 흔들렸어요.
이번에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갇혀있던 숨이 조금 편해진 뒤 낮고 가벼운 한숨을 쉬는 듯한 소리였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한석은 암자를 그대로 두지 않기로 했어요. 죄를 가리기 위해 세운 낡은 암자를 모두 허무는 대신 문턱과 썩은 바닥을 걷어내고 그 자리에 은채의 작은 묘를 마련하게 하겠다고 했지요. 거짓을 덮던 집을 헐어 진실을 쉬게 하는 자리로 바꾸겠다. 사람들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장정들은 무너진 기와를 조심히 걷어내고 여인들은 주변의 마른 풀을 베었어요. 아이들은 멀찍이서 조약돌을 주워 와 작은 둘레를 만드는 일을 도왔지요. 김진사도 그 일에 참여해야 했어요. 그는 처음에는 하인에게 시키려 했지만 한석이 그를 바라보자 직접 손을 내밀 수밖에 없었지요. 그의 손은 평생 붓과 찻잔을 잡던 손이라 거친 돌을 들자 금세 붉어졌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조용히 보았지만 조롱하지는 않았어요. 조롱은 또 다른 상처를 낳는다는 것을 오늘 배웠기 때문이에요. 다만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지요. 어떤 집안의 위세는 무너진 기와 한 장을 스스로 치우는 순간부터 비로소 사람의 자리로 내려온다고요. 저녁 무렵 은채의 뼈는 깨끗한 흰 천에 쌓여 임시로 관아 창고의 가장 따뜻하고 깨끗한 방에 모셔졌어요. 정식묘를 마련할 때까지 비바람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였지요. 만복은 그 방 앞에 작은 등잔을 켜두었고 월매 할멈은 물 한 사발을 다시 놓았어요. 그녀는 한석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나리, 오늘 그 아이가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 누웠습니다. 이제 마을도 잠을 배워야 합니다. 한석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관아로 돌아오는 길, 마을의 골목은 전날과 달랐어요. 여전히 피곤하고 무거운 침묵이 남아 있었지만 그 침묵은 이제 감추려는 침묵이 아니었어요. 누군가는 자기 집 대문 앞을 쓸었고 누군가는 김이 나는 죽을 이웃집에 나누어 주었지요. 아이들은 아직 암자 가까이 가지 않았지만 어른들이 더 이상 겁주는 말을 하지 않자 얼굴에 궁금함이 돌아왔어요. 부엌마다 저녁 불이 들어오고 장독대 뒤 풀벌레 소리가 천천히 살아났어요. 마을은 큰 상처를 드러냈지만 그 상처를 씻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마구간에 이르자 먹돌은 한석을 보자마자 고개를 들었어요. 이상하게도 그날 밤 먹돌은 전처럼 떨지 않았고 입가에도 피가 비치지 않았어요. 만복이 여물을 내밀자 먹돌은 천천히 씹기 시작했지요. 그 소리를 들은 만복은 눈가를 훔치며 웃었어요. 나리, 이 아이가 드디어 먹습니다. 한석은 말의 목을 쓰다듬으며 낮게 말했어요. 처음 무릎을 꿇은 것도 이 아이였고, 처음 편해진 것도 이 아이구나. 먹돌은 대답 대신 따뜻한 숨을 그의 손등에 불어주었어요. 밤이 깊어지자 느릅나무 아래에는 작은 등불 하나가 켜졌어요. 암자는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지만 문 앞의 어둠은 전처럼 눌러앉아 있지 않았지요. 바람이 불 때마다 녹슨 방울은 아주 가볍게 울렸고 그 소리는 마을을 겁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늦가을 논의를 지나가는 풀벌레 소리처럼 낮고 부드러웠지요. 사람들은 그 밤 처음으로 동쪽 길을 피해 돌아가지 않았어요. 몇몇은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고 몇몇은 조용히 두 손을 모았어요. 한석은 관아 마루에 앉아 그 등불을 멀리 바라보았어요. 오늘 밝혀진 것은 뼈 하나가 아니라 거짓 위에 세워진 세대의 침묵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마을을 미워하지 않기로 했어요. 두려움은 죄가 될 때도 있지만 두려움을 깨닫고 바로 잡으려는 마음은 다시 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는 장부에 오늘 일을 빠짐없이 기록하게 했고 은채의 이름 옆에 도망이라는 말 대신 억울하게 숨진 여인이라 쓰게 했어요.
글자가 종이에 내려앉자 그의 마음도 조금 가라앉았지요. 그 밤 김씨 집의 대문은 닫혀 있었지만 안쪽의 기운은 예전과 달랐어요. 하인들은 낮은 목소리로 짐을 정리했고 김진사는 사랑채에 홀로 앉아 오래된 문서를 모두 꺼내 놓았지요. 그는 이제 더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김두원은 분을 참지 못해 마당을 서성였지만 그가 발을 구를 때마다 집안 어른들의 고개는 더 깊이 숙여졌어요. 오래 누린 땅과 이름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겠지만 그 위에 덮인 거짓의 지붕은 이미 내려앉기 시작했어요. 새벽 가까이 되었을 때 한석은 잠시 눈을 붙이다가 희미한 꿈을 꾸었어요. 느릅나무 아래에 흰 옷을 입은 젊은 여인이 서 있었고 이번에는 얼굴이 조금 보였어요. 슬픔은 있었지만 원망만 가득한 얼굴은 아니었지요. 그녀는 두 손에 쥐고 있던 낡은 문서 조각을 내려놓고 멀리 우물가 쪽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아주 가볍게 고개를 숙였어요. 한석은 꿈속에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여인은 천천히 안개 속으로 물러났고 방울 소리 하나가 새벽빛에 섞였어요. 눈을 뜨자 바깥은 아직 어두웠지만 마을은 전날보다 편안히 숨쉬고 있었어요. 한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어요. 찬 공기가 들어왔고 멀리 마구간에서는 먹돌이 여물을 씹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지요. 동쪽 하늘은 아주 옅게 밝아지고 있었어요. 그는 오늘 해야 할 일을 떠올렸어요. 땅 문서를 바로잡고 은채의 묘를 만들고 김씨 문중의 책임을 기록하고 후손을 찾아야 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일의 시작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묻힌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사람으로 돌아온 것이지요. 며칠이 지나자 산골 마을에는 늦가을 햇살이 다시 부드럽게 내려앉았어요. 느릅나무 아래의 낡은 암자는 더 이상 사람들을 피해 가게 만드는 어두운 집이 아니었지요. 무너진 기와는 걷히고 썩은 문턱은 치워졌으며 그 자리에 작은 흙무덤을 만들기 위한 평평한 자리가 마련되었어요. 아이들은 아직 가까이 오면 어른들의 눈치를 보았지만 이제 어른들은 그들을 꾸짖지 않았어요. 다만 조용히 말했지요. 저곳은 겁낼 곳이 아니라 이름을 불러주어야 할 곳이다. 한석은 은채의 뼈를 모신 흰천을 정식으로 새로 마련한 작은 관에 옮기게 했어요. 관은 크지도 화려하지도 않았지만 마을 목수들이 가장 마른 나무를 골라 정성껏 깎은 것이었지요. 여인들은 깨끗한 광목을 더 가져와 안쪽을 덧대었고 월매 할멈은 우물에서 길어온 물로 손을 씻은 뒤 작은 비단 조각과 부러진 비녀를 함께 놓았어요. 그녀는 아주 낮게 말했어요. 늦었지만 이제 찬 흙이 아니라 사람 손의 따뜻함을 덮고 가거라. 은채의 후손을 찾는 일도 시작되었어요. 한석은 오래된 장부와 마을 사람들의 기억을 맞추어 은채의 남은 가족이 오래전 서쪽 고개 넘어 작은 마을로 옮겨갔다는 사실을 알아냈지요. 만복은 젊은 아전 둘과 함께 그곳을 다녀왔고 며칠 뒤 초라한 옷차림의 중년 남자와 그의 딸을 데려왔어요. 그들은 은채의 남동생 쪽으로 이어진 먼 후손이었지만 조상 중 누군가가 도망친 집안이라는 말을 평생 들어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무덤 앞에서 말을 잃고 서 있었지요. 중년 남자는 처음에는 믿지 못했어요. 자기 집안의 오래된 부끄러움이라 여겼던 이야기가 사실은 억울함이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그는 한석 앞에 무릎을 꿇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희 조상이 죄인이 아니었습니까? 한석은 그를 일으켜 세우며 대답했어요. 그대 조상은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 죄를 덮은 말에 눌린 사람이었소. 오늘부터 그 이름을 바로 부를 것이오. 그 말을 듣고 남자의 딸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그날 오후 은채의 작은 묘가 느릅나무 아래에 세워졌어요. 돌은 크지 않았지만 깨끗했고 그 위에는 이름이 또렷하게 새겨졌지요. 사람들은 그 이름을 처음 보는 것처럼 오래 바라보았어요. 예전에는 입에 올리기조차 두려웠던 이름이 이제는 햇빛 아래 돌에 새겨져 있었어요. 월매 할멈은 무덤가의 흙을 손으로 고르게 다듬으며 말했어요. 사람 이름은 흙보다 가벼워 보여도 한 번 바르게 놓이면 집 한 채보다 든든합니다. 그 말에 누구도 웃지 않았고 모두 고개를 숙였어요. 김씨 문중은 암자 주변의 땅 문서를 관아에 모두 내놓아야 했어요. 한석은 서두르지 않고 하나씩 살폈고 처음 주인이 누구였는지, 어떤 손길로 바뀌었는지, 누구에게 돌려야 하는지 밝히게 했지요. 은채의 후손에게는 본래 집안의 작은 밭과 논 한마지기가 돌아갔어요. 큰 재산은 아니었지만 그들에게는 평생 잃어버린 이름과 함께 돌아온 자리였어요. 중년 남자는 흙을 한 줌 쥐고 한참 말을 못했어요. 그의 딸은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할머니들도 편히 쉬실까요? 김진사는 마을 어른 자리에서 물러났어요. 그는 스스로 원에 서라기보다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을 얼굴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한석은 그를 내쫓아 굶게 하지는 않았지만 세대 동안 잘못 취한 땅과 이익은 돌려놓게 했고 마을 장부에 그 사실을 분명히 적게 했어요. 김도원은 끝까지 불만을 품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의 큰 소리에 쉽게 고개 숙이지 않았지요. 한때 사람들의 입을 막던 집안은 이제 자기 대문 안에서 낮은 목소리로 말하는 법을 배워야 했어요. 그렇다고 마을이 하루아침에 모든 상처를 잊은 것은 아니었어요. 우물가에서는 가끔 긴 침묵이 흘렀고 장터에서는 김씨 집안 사람을 보면 사람들의 말소리가 잠시 낮아졌지요. 그러나 그 침묵은 예전처럼 두려움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제 사람들은 말하지 않는 대신 생각했고 생각한 뒤에 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누군가 은채의 이름을 꺼내면 다른 이가 눈치를 주지 않고 오히려 그분 묘에 오늘 낙엽이 많이 쌓였더라 하고 자연스레 이어받았지요. 월매 할멈은 아침마다 우물에서 물 한 사발을 떠 느릅나무 아래로 걸어갔어요. 허리가 굽어 걸음은 느렸지만 그녀는 하루도 빠뜨리지 않았어요. 무덤 앞에 물을 놓고 마른 잎을 쓸어낸 뒤에는 오래 머물지 않았지요. 어느 날 순덕이 따라와 물었어요. 할멈, 이제 다 밝혀졌는데도 왜 매일 오세요? 월매 할멈은 빗자루를 세워두고 말했어요. 밝혀진 이름도 돌보지 않으면 다시 먼지가 앉는다. 사람 마음도 마찬가지다. 순덕은 그 말을 오래 기억했어요. 순덕은 그 뒤로 장터에서 조금 더 당당히 자리를 펼 수 있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김씨 집안 하인이 지나가기만 해도 나물 바구니를 안쪽으로 당겼지만 이제는 고개를 숙이되 떨지는 않았지요. 사람들은 그녀가 증조 할머니의 말을 전해 은채의 억울함을 밝히는데 보탬이 되었음을 알고 있었지만 한석은 그녀의 이름을 함부로 떠들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만 나무를 살 때 한 움큼 더 얹어주고 추운 날에는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어요. 고마움은 꼭 큰 소리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먹돌도 차츰 기운을 되찾았어요. 처음에는 여물을 조금씩만 먹었고 밤마다 동쪽을 보고 서 있었지만 날이 갈수록 등허리에 윤기가 돌아왔지요. 만복은 매일 솔로 털을 빗겨주며 말했어요. 네가 아니었으면 우리 모두 아직도 모른 척 살았을 게다. 먹돌은 사람 말을 알아듣는지 모르는지 조용히 귀를 흔들 뿐이었어요. 그러나 한석이 느릅나무 아래를 지나갈 때 함께 데리고 가면 먹돌은 무덤 앞에서 더 이상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다만 고개를 아주 낮게 숙였다가 다시 길을 걸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놓였어요. 예전에는 말이 암자 앞에서 피를 토한 일을 흉조라 여겼지만 이제는 다르게 생각했어요. 어떤 늙은이는 손자에게 말했지요. 짐승도 땅의 울음을 들을 때가 있단다. 사람이 듣지 않으니 말이 먼저 들은 게지. 손자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먹돌을 바라보았어요. 먹돌은 그저 햇살 아래 꼬리를 흔들며 풀을 씹고 있었지만 아이의 눈에는 마치 마을을 지킨 늙은 장수처럼 보였어요. 그 아이는 그날부터 말에게 몰래 콩을 가져다 주곤 했어요. 한석은 관아에서 해야 할 일을 차근차근 이어갔어요. 세금 장부를 바로잡고 억울하게 빼앗긴 논둑을 되돌리고 마을 사람들이 서로 믿을 수 있도록 작은 송사부터 공평히 살폈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무엇보다 그가 은채의 이름을 되찾아 준 일을 오래 말했어요. 한석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공치사하지 않았어요. 그는 늘 말했어요. 나는 땅을 연 것이 아니라 이미 울고 있던 땅 곁에 잠시 선 것뿐이다. 그런 말투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더 신뢰했지요. 어느 저녁, 추수가 모두 끝난 뒤 마을 사람들은 작은 밥자리를 마련했어요. 큰 잔치라기보다는 상처를 씻은 뒤 서로의 손을 데우는 자리였지요. 관아 마당에는 긴 멍석이 깔렸고 부엌에서는 큰 솥에 무국이 끓었어요. 맵쌀밥 냄새가 따뜻하게 퍼졌고 여인들은 김이 오르는 떡을 소쿠리에 담아왔어요. 아이들은 처음에는 조용히 앉아 있다가 어른들의 얼굴이 조금씩 풀리자 마당 한쪽에서 낮게 웃으며 놀기 시작했어요. 그 웃음소리는 오래 닫힌 창문이 열리는 소리 같았어요. 그 밥자리에는 은채의 후손도 초대되었어요. 중년 남자는 처음에는 한쪽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지만 월매 할멈이 그를 가운데 자리로 불렀어요. 오늘은 밀련한 사람이 끝에 앉는 날이 아니다. 그녀의 말에 사람들은 자리를 조금씩 비켜주었고 남자는 눈시울을 붉히며 앉았지요. 그의 딸은 떡 한 조각을 들고 은채의 묘가 있는 동쪽을 향해 살짝 고개를 숙였어요. 아무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날의 밥은 산 사람만 먹는 밥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김진사도 그 자리에 왔어요. 그는 예전처럼 앞자리에 앉지 않았고 사람들 뒤편에서 조용히 국그릇을 들었지요. 어떤 사람들은 그를 보며 마음이 복잡했지만 한석은 그에게도 밥을 주게 했어요. 죄는 기록되고 갚아야 하지만 밥 한 그릇을 빼앗아 사람을 더 독하게 만들 필요는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김진사는 국을 한 숟가락 뜨고 오래 삼키지 못했어요. 마침내 그는 은채의 후손에게 다가가 낮게 고개를 숙였어요. 말은 길지 않았지만 그 고개는 예전에 그가 한 번도 숙인 적 없는 높이였어요. 밤이 깊어질수록 마당의 분위기는 더 부드러워졌어요. 노인들은 지난 흉년 이야기를 낮게 나누고 여인들은 올해 김장배추가 잘 들었다며 웃었지요. 장정들은 느릅나무 아래 묘의 둘레돌을 봄이 오기 전에 더 단단히 놓자고 의논했어요. 순덕은 은채의 후손딸에게 산나물 말리는 법을 알려주었고 두 사람은 금세 나이가 비슷한 자매처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세대 동안 갈라져 있던 길들이 한 밥상 위에서 조금씩 다시 이어지고 있었어요. 한석은 마루 끝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앞에는 밥 한 그릇과 따뜻한 국이 놓여 있었지만 그는 천천히 먹었지요. 만복이 곁에 앉아 웃으며 말했어요. 나리, 오늘은 장부보다 밥을 먼저 보셔도 됩니다. 한석은 그 말에 작게 웃었어요. 그래, 오늘은 밥이 장부보다 옳은 말을 하는구나. 만복은 고개를 끄덕였고 둘은 한동안 말없이 국을 먹었어요. 뜨거운 국물이 목을 지나가자 며칠 동안 굳어있던 가슴도 조금씩 풀리는 듯 했어요. 밥자리가 끝날 무렵
월매 할멈은 느릅나무 쪽을 한번 바라보았어요. 달빛이 얇게 내려 은채의 작은 묘를 비추고 있었고 그 옆에 놓인 물사발은 은빛으로 반짝였지요. 할멈은 한석 곁으로 와납게 말했어요. 죽은 이가 제 이름으로 불리면 산 사람도 그제야 잠을 잘 수 있습니다. 한석은 그 말을 듣고 오래 고개를 숙였어요. 그녀의 말은 판결문보다 짧았지만 오늘의 모든 일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듯 했어요. 마당의 사람들도 어느새 조용해져 그 말을 마음으로 들었지요. 그 밤 이후 마을 아이들은 느릅나무 아래를 지나갈 때 더 이상 뛰어 달아나지 않았어요.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은채가 귀신이었다고 말하지 않았고 억울한 일을 보면 입을 다물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쳤지요. 봄이 오면 그 곁에 꽃을 심자고도 했어요. 순덕은 제 손으로 삼국 씨앗을 모아두었고 은채의 후손 딸은 작은 비단 조각을 새로 수놓아 무덤 앞에 바치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무서움의 자리는 조금씩 기억의 자리로 바뀌어 갔어요. 겨울이 가까워지자 첫눈이 마을에 내렸어요. 새벽부터 하늘이 낮게 흐리더니 점심 무렵부터 작은 눈송이가 지붕과 논둑 위에 내려앉았지요. 느릅나무 아래 은채의 묘에도 눈이 소복이 쌓였어요. 월매 할멈은 빗자루로 눈을 모두 쓸어내지 않았어요. 다만 이름이 새겨진 돌 위만 살짝 닦아주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었지요. 따뜻한 이불처럼 덮인 눈은 그냥 두는 게 좋다. 그녀가 말하자 곁에 있던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 덮인 묘는 쓸쓸하기보다 평온해 보였어요. 한석은 그 겨울에도 고을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는 매달 한 번씩 은채의 묘를 찾아가 돌에 새겨진 글자가 흐려지지 않았는지 살폈고 마을 장부에 고친 기록이 제대로 보관되었는지도 확인했지요. 김씨 문중에 돌려준 땅에서는 다음 봄을 준비하는 거름 냄새가 났고 은채의 후손은 그곳에 콩을 심겠다고 했어요. 그는 말했어요. 큰 곡식보다 먼저 땅이 쉬는 것을 보겠습니다. 한석은 그 말을 듣고 기뻤어요. 억울한 땅도 사람처럼 천천히 숨을 골라야 하는 법이니까요. 김두원은 한동안 마을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그는 다른 고을로 떠나겠다고 했지만 김진사가 붙잡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도 막지 않았지요. 떠나는 날 그는 느릅나무 아래를 멀리 돌아가려 했으나 길목에 선 먹돌과 마주쳤어요. 먹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서 있었어요. 김두원은 한참 말을 잃고 있다가 결국 먼발치에서 무덤 쪽으로 고개를 한번 숙였어요. 그것이 진심인지 두려움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그는 예전처럼 큰 소리로 지나가지는 못했어요. 시간은 천천히 흘러갔어요. 마을은 다시 밭을 갈고 장을 열고 우물가에서 웃고 부엌에서 저녁을 지었어요. 그러나 예전과 완전히 같지는 않았지요. 누군가 사라진 사람 이야기를 하면 어른들은 함부로 도망갔다고 단정하지 않았고 집안의 체면을 핑계로 약한 이의 말을 덮으려 할 때면 월매 할멈의 한마디가 떠올랐어요. 사람들은 알게 되었어요. 오래된 거짓은 처음에는 집을 지켜주는 지붕 같지만 세월이 지나면 그 아래 사는 이들의 숨까지 무겁게 누른다는 것을요. 어느 맑은 밤, 한석은 관아마루에 앉아 달빛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당 한쪽에서는 먹돌이 편안히 누워 잠들어 있었고 만복은 등잔불을 낮추며 하루 일을 마무리하고 있었지요. 멀리 느릅나무 아래에서는 방울 소리가 아주 희미하게 들렸어요. 예전처럼 섬뜩한 소리가 아니라 겨울바람이 빈가지를 스치며 내는 낮은 노래 같았어요. 한석은 그 소리를 들으며 마음속으로 은채의 이름을 한번 불렀어요. 이제 그 이름은 어둠 속에서만 떠도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는 조용히 생각했어요. 세상에는 큰 북을 쳐야 들리는 억울함도 있지만
낡은 방울 하나와 말 한 마리의 무릎으로 겨우 들리는 억울함도 있다고요. 관리는 그 작은 소리를 놓치지 않아야 하고, 마을은 누군가의 이름이 흙으로 덮일 때 함께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요. 한석은 옆에 놓인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차향은 부드러웠고 밤 공기는 차가웠으며 멀리 부엌들이 하나둘 불을 끄는 소리가 들렸어요. 마을은 마침내 조용히 잠들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그날 밤 월매 할멈도 우물가 작은 집에서 편히 누웠어요. 그녀는 평생 품었던 어머니의 말을 이제 더 이상 혼자 지키지 않아도 되었어요. 순덕은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아랫목에서 잠들었고, 은채의 후손은 되찾은 밭의 흙을 작은 주머니에 담아 머리맡에 두었지요. 김진사는 사랑채에서 오래된 문서를 모두 정리한 뒤 등잔을 끄고 처음으로 큰 집이 넓기보다 쓸쓸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 쓸쓸함 속에도 바로잡을 길이 조금은 남아 있었어요. 새벽이 오기 전 마을 위로 별빛이 맑게 내려앉았어요. 느릅나무 아래의 작은 묘는 고요했고 물삽 아래는 얼음이 얇게 잡혔으며 방울은 더 이상 울지 않았어요. 그것은 침묵이 돌아왔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울지 않아도 된다는 뜻처럼 보였지요. 먹돌은 마구간에서 깊이 잠들었고 한석도 오랜만에 꿈없는 잠에 들었어요. 바람은 논둑을 지나 부엌 굴뚝과 장독대와 우물가를 천천히 쓰다듬고 갔어요. 마을은 그 바람 속에서 오래 숨겨온 숨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그 뒤로 사람들은 동쪽 느릅나무 아래를 지나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누군가는 꽃을 놓고, 누군가는 물을 갈아주고, 누군가는 그저 이름을 마음속으로 한 번 불렀지요. 은채의 이야기는 무서운 귀신 이야기가 아니라 억울한 일을 잊지 말라는 마을의 오래된 가르침이 되었어요. 한석은 그 마을을 다스리는 동안 늘 같은 말을 남겼어요. 사람의 이름이 제자리에 있으면 집도 마을도 밤에 편히 잠든다. 그 말처럼 그의 겨울 산골 마을의 밤은 깊고도 따뜻했어요.